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뭐가 됩니까? 이득이 나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 물건을 팔아서 이득이 나는 걸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빼준다? 매출 원가를 빼주거든요. 자, 매출 원가라는 건, 자, 제품을 내가 얼마에? 5,000원에 팔았습니다. 5,000원에 팔았는데, 이걸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3,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한테는 뭐 얼마의 이득이 남아요? 예, 2,000원 이득 나죠. 이걸 우리는 뭐,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매출액에는 뭐가 있냐면, 상품 매출과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는요. 상품 매출 원가가 있고요. 원가가 있고 제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거 뭐 하는데 들어간 비용? 예, 비용이란다 참. 뭐 하는 거? 매출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물건을 팔았을 때 나한테 이득 나는 걸 매출액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그걸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수익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비용이 돼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은요? 그냥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매출 총이익에다가 뭐를 또 빼주냐면요. 예,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는 이거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비용이라고 하죠. 되겠습니까? 영업비용.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또한 뭐가 되겠어요?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좀 중요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매출원가에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품 매출원가, 제품 원가를 만드는 정작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계정 과목으로만 알아볼 거거든요. 나중에 뭐 할 때 매출 원가와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원가와 관련된 거 얘기할 때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매출 원가는 뭐와 제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똑같은 비용인데 영업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 제조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뭐가 된다? 예,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요. 그래서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품 매출원가나 상품 매출, 제품 매출원가를 이루는 매출원가와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유사한 게 많아요. 일단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주는 급여 있죠. 그러면 뭐해도 뭡니까 판매 사원에 대한 급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급여를 각각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건 똑같은 이름이라도 제조와 관련된 건 몇 번째? 500번째 계정 과목 쓰고요. 영업비용과 관련된 거는 몇 번째? 800번째 계정 과목 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을 좀 하거든요. 그 임금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뭐 작급. 네, 이건 뭡니까? 알바생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뭐 한 거? 사무실 직원들한테 주는 뭡니까? 급여 있죠? 예, 급여는 그냥 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급여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장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건 뭘로 임금이라는 급여 계정을 쓰고요. 오케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냥 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 근로자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있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복리후생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영업사원들에 대해서 뭐 한 거?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자, 복리후생비로 구별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조사비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해줄 수 있어요?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래, 놀러 갈 수 있거나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행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야유회를 한다든지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거기다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일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도 직원을 위해서 쓰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계정 가면 또 뭐가 있겠어요? 예, 뭐가 있냐면 여비교통비라는 얘기가 있죠. 예,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뭔데요?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가게 되면 누구한테? 하여튼 업무와 관련돼서 직원이 나가게 돼서 쓰게 되는 거 있죠. 요런 게 뭐가 됩니까? 여비교통비가 되거든요. 여비교통비. 자, 근데 똑같은, 그거지만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공장 직원이 어떻게 만든 제품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공장 직원이 출장을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500번대의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 영업사원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입기 때 들어가는 비용은 뭐 800번대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들한테 뭘 하게 되면 뭔가를 지급하게 되면 다 뭘로 처리해요? 접대비 처리하잖아요. 그죠? 자,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조와 관련된 건 500번대 접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 판매와 관련된 건 뭐에 대한 거? 그 800번대 접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직원한테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줬다든지, 그 다음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다 뭘로?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뭐가 있냐면 연락수단이죠. 뭐 회사 같은 데 좀 좋은 데 가시면 뭐도 지급해줘요? 통신비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비용 지급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0번대하고 800번대 구별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도 통신비죠. 전화도 통신비죠. 자, 가끔씩 잊어버리신 분이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럴 때 뭐 그거 한 것도 뭡니까?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팩스죠. 팩스 보내는 거 요런 것들도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이제 조금 틀린 게 하나 나와요. 자, 수도광열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수도광열비라는 게 있어요. 자, 과연 수도광열비라는 건 뭘까요? 수도죠. 수도니까 물, 광열이면 빛내고 열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그 판매비와 관리비, 즉 영업사원들이 쓰는 사무실에 쓰는 전기세라든지 물세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처리한다? 하여튼 수도 광열비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생산 쪽에서는 전기를 쓰는 게 보통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력비와 뭘로 구별한다? 전력비와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스 수도료로 회계를 나눕니다.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나누거든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전력비는 말 그대로 전기세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스 수도료 딱 나왔죠. 가스랑 수도 요런 거는 모두 뭘로? 가스 수도료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 외에 어떤 거 있어요?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물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임차료입니다. 자, 사무실 따로 있을 수도 있죠. 사무실 따로 있으면 그건 또 뭐 임차료. 그러니까 뭐 하는 곳, 그 사무 행정 보는 곳에 대한 임차료는 800번대 계정의 임차료로,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곳은 임차료로 몇 번대? 500번대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뭔가가 있죠. 뭐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적십자 회비, 뭐 협회비, 뭐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번대하고 800번대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500번대, 800번대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겠어요?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비라든지, 교육훈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송호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상세히 써보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권까지 그대로 쓸게요. 뭐 수선비, 그 다음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운반비. 자, 근데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다가 합산해요? 어디에다가? 매입한 부대 비용에 합산을 하죠.
근데 그거를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 운반비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뭘로?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할 때의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셔야 되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회계 처리할 때 매출원가에서는 통상 뭐가 빠져야 돼요? 운반비가 빠지죠. 맞죠? 어디에? 매입하는 부대비용 합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육훈련비 있죠? 교육훈련비. 예, 교육훈련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도서인쇄비. 인쇄비.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명함. 요런 것들은 도서인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 다음 수수료 비용. 그 다음 광고 선전비. 아, 광고 선전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품을 만드는데 광고 선전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어디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뭐 떼놓고 얘기해서 아까 생각 공과 이유로 조금 나눴잖아요. 그죠? 수선비는 말 그대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잘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수선비 들어갑니다. 왜? 차량이죠, 차량. 예, 차량 유지비로 분류되는 거. 예, 어쨌든 수선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보험료,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그 다음 도서 인쇄비, 예, 그런 거 있고, 또 소모품비, 이런 거 있고,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광고 선전비가 들어오겠죠. 예, 광고 선전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머지 또 분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잡비나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예. 나중에 되면 또 계정강업별로 또 조금씩 또 다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해서? 자, 매출액에서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은 말 그대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가끔씩 보면 어디에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거 발표할 때 있잖아요. 뭐 상반기 뭐 영업이익이 뭐 최대 얼마까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러한 영업이익에 뭘 더해준다?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영업의 비용을 차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뭐냐? 자, 어쨌든 뭐는 영업이익은 계산해서 나온 값이고, 영업의 수익은 말 그대로 수익, 영업의 비용은 비용이겠죠.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는 뭐 있냐면, 자, 뭐와 관련되지 않은 거? 자, 제조활동과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 자, 뭐가 있냐면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그리고 임대료. 자,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전제 조건하에요.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이 한동이 비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잠깐 뭐 빌려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내면 그게 뭐가 돼요?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임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하는 사람, 임대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돼요? 매출액이 되잖아, 그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죠. 이익이 있겠고, 그 다음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나면 나한테 이득 생기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외환 차익 있죠. 외환 차익은 뭡니까? 그 외국한 거래 있죠. 외국과의 거래에서 내가 뭐를 외상으로 뭔가 줬어. 외상으로 줬는데 그때 환율이 얼마? 1달러당 미국과 거래했어요. 1달러당 5,000원에서 지금 1달러 7,000원이에요. 그때 외상을 했어. 근데 이걸 환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익이 생긴 거야. 이런 게 뭐 외환 차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뭐 한 거? 환산만 해보니까 얼마 차이 나더라. 이런 거. 그것도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 그런 건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줬어. 기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주면 그냥 주게 되면 기부금이 되거든요. 기부금이 되는, 그 사람한테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뭘 그냥 공짜로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 자산 수정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본래는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뭐가 채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니 갚지 마라 됐다 막 이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채무 면제 이익이 됩니다. 자,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에 가입했다가
뭡니까? 그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죠. 돌려받죠. 그게 뭐냐면 보험금 차익입니다. 보험금 수익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앞에 것 좀 봤으면 조금 이해돼요. 뭐 이자 비용. 아까 전에 거기 보니까 뭐 있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자 비용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 있자. 정정. 이거는 좀 뭡니까? 나중에 받을 어음이나 지급원 가서 얘기할 건데요. 그 뭡니까? 그 내가 물건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어.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어음을 할인받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에 대해서 매출채권 처분에 대한 분개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가 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게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 뭐 처분 손실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있고요.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손실도 생기겠죠. 그 다음 외환 차손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외화 환산 손실도 생기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피할 수 없는 거, 자연적인 재난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뭐가 된다?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나중에 뭐 하면서 계정감을 설명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너무 지금 거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분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부터 분계 1, 2, 3, 4, 5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분계 개념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뭐에다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 영업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 이게 뭐냐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돼요. 차감전 이익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그냥 개인기업 전산하기 이것 같으면 여기가 뭐예요? 순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 전산하기 이것 같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되고요. 여기서 법인 차감전 이익에서 뭘 뺀다? 법인세 등을 빼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순이익이 됩니다. 이 순이익은 뭐를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될 것이고요. 영업 그 뭡니까? 회계연도 있죠. 본인이 요구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될 것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그 뭡니까? 1년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 6개월 하게 되면 6개월에 대한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가 붙이는 건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